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거울을 보는 사람은 사실 가장 먼저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는 사람입니다. 밤새 베개 위에서 헝클어진 머리며 화장기 없는 맨살, 피부 또는 입가에 흐른 타액의 흔적도 가장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부부라면 가장 못난 얼굴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남편이자 아내겠지요. 간밤에 라면을 끓여 먹고 자고 나면 띵띵나라 왕자님과 공주님이 된 서로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게 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남자는 하루 3번 정도 거울을 본다고 합니다. 여자는 하루에 10번 정도 거울을 본다고 합니다. 핸드백 속에 거울을 갖고 다니면 더 많이 보기도 하겠지요. 그만큼 얼굴은 우리의 존재성을 확인해주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배역을 맡은 셈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은 요즘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얼굴에 매우 각별한 신경을 썼으며 사람의 표정과 눈빛에도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인간의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이유는 남을 증오하는 감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며 자신의 얼굴이 점점 추악해지는 원인은 남을 원망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극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발자크는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풍경이며 그 사람의 인생사를 보여주는 한 권의 책과 같다고 하면서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얼굴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로 자신의 얼굴을 책임질 수 있도록 아름답고 교양 있게 가꾸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예 해방의 선구자인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40대가 되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성형술과 화장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아름다운 얼굴을 만드는 비결이 링컨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링컨이 평생을 독서가로 살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는 독서가 우리의 견문을 넓혀주는 것은 물론 거울로도 볼 수 없는 자기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의 얼굴에서는 내면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독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기도 하며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면을 얼굴로 드러내는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통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링컨의 통찰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입후보했을 당시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거본부 사무실에 앉아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고 있던 그에게 엄청난 선거 자금을 후원하겠다고 재력가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키가 매우 작고 살이 너무 쪄서 배도 엄청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링컨 후보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링컨은 정중히 답례하며 손님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저의 당선을 위해 후원을 하시겠다고요? 물론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지원 가능합니다만 순간 보좌관이 링컨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대는 대신에 향후 당선되시면 요직을 달라는 요청입니다. 링컨은 손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래요? 후원금과 요직을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는 당선에도 기여하고 당선 후에도 후보님을 계속 도와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잠시 생각을 하던 링컨은 불현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호의는 고맙습니다만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보좌관에게 눈짓을 주어 그 손님을 내보냈습니다. 배웅을 하고 돌아온 보좌관이 링컨에게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후보님,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재력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이요.
하지만 저분의 얼굴에는 성서에 나오는 그 어떤 구절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보좌관은 그 말에 이런 반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재력가는 링컨에게 전화를 걸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사람의 얼굴이 어디 자기 책임이던가요? 이게 모두 우리 가문에. 그러자 링컨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신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의 얼굴이 제1의 얼굴이라면 제2의 얼굴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진짜 당신의 얼굴이니까요. 그 재력가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링컨이 강조하는 이야기, 즉 사람은 40세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독서를 통한 지식과 교양으로 만들어진 제2의 얼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양을 쌓다 보면 내면의 향기가 얼굴을 물들인다는 게 그의 철학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초상이요. 눈은 마음에 밀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링컨은 이런 초상이 독서나 교양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충분한 사색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한 줄 읽지 않은 자의 얼굴을 간파해낼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치일 것입니다. 이는 특히 예술가들과 유사한 면이 있는데, 연극과 영화를 보면 배우들은 자신이 직접 생로병사를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맡은 배역의 표정을 리얼하게 자아냅니다. 이는 그 배역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심상의 울타리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인간은 행복, 불행, 믿음, 희망, 꿈, 욕구, 의욕 등등의 감정에 내면 깊이 동화될 수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진정한 얼굴 표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동화의 과정이 곧 링컨이 말하는 사색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우들의 동화 훈련, 즉 일반인들의 독서를 통한 사색 훈련이 꾸준히 실천될 때 여러분들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어도 곰삭은 장마처럼 내면에서 풍기는 향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모든 이미지는 그 내면의 초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알려진 마리아 톨치프는 이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어 보이는 표정을 나는 미워합니다.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탐구하고 더 많이 보고 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얼굴은 싫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얼굴에서 문제의식을 봅니다. 배움과 탐구에 관한 열정, 더 큰 무엇을 향해 돌진하고자 하는 욕망을 바라보는 그녀의 내면은 이미 깊이와 넓이 면에서 그 경지를 넘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거울에 비친 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한 아이의 부모가 되고 머리에 하얀 눈꽃이 피고 그렇게 강산이 몇 번 더 변해가면 오랜 세월의 바람이 스쳐갔던 당신의 얼굴은, 수많은 눈물이 자국을 남겼던 당신의 얼굴은, 적잖은 근심이 주름으로 패였었던 당신의 얼굴은, 소박하고 잔잔한 미소가 나부끼던 당신의 얼굴은, 절망과 시련을 헤치며 거칠어 갔던 당신의 얼굴은, 그 얼굴은 알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사람의 얼굴이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세상을 향해 말하겠지요. 내 얼굴이 바로 나라고, 내 지난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얼굴을 자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내면을 풍부하게 가꾸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바뀌게 될 얼굴의 분위기,
눈빛, 표정, 혈색 등은 당신이 노력한 만큼 표출될 것입니다. 결코 얼굴이 당신을 배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당신의 얼굴에서 가장 먼저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의 가장 편안한 이야기, 제작 킴스 콘텐츠, 작가 김영수였습니다.